2000년대 들어 IT 서비스 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사의 역량을 조각조각 낸 채 서로 경쟁하다가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자 겨우 라인업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 정리에는 방향성이 없었어요. 제품을 등급별로 나눈 것일 뿐 소니가 뭘 팔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지요. 반면 애플은 달랐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을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춰 출시했어요. 그리고 대중은 기술의 소니가 아니라 쓰기 편한 애플의 제품을 골랐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시장을 제패한 애플의 아이팟은 단종되고 정작 소니의 워크맨이 살아남았던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2005년은 소니와 애플의 방향을 잘 보여준 해였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니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다 못해 소니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아이팟의 일본 광고에는 굿바이 앤디라고 나오기도 했고 1983년 에스펀 디자인 컨퍼런스에서는 From Sony to Bauhaus 라고 하기도 했으며 그가 입은 터틀넥의 디자이너는 소니의 사원복을 디자인한 이세이 미야케의 것이었지요. 예전에 애플, 삼성 간의 법률 분쟁에서 애플 내부에서 만들었던 아이폰의 컨셉 디자인 중에 소니 로고가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유인즉 아이폰 개발 당시 스티브 잡스가 소니가 스마트폰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의 경계로 잡스는 소니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가 추구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편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팟 클래식은 적은 용량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팟 나노는 휴대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청바지에 있는 주머니는 어디에 쓸까? 소니 기준으로 볼 때 용량도 배터리도 적은 이 제품은 이후 아이팟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효자 상품으로 떠오릅니다. 잡스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쓰게 할지, 어떻게 하면 애플의 생태계에 편입시킬지만 고민했지요. 사람이라 이외로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번 편하면 잘 안 빠져나가라고 하지요.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낸 책략, 애플이 제왕이 된 이유입니다. 반면 소니는 자신들이 팔고 싶은 제품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란 독자 규격, 독자 기술이었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다들 통합을 추구하는데 정작 소니는 워크맨 라인업을 두 개로 쪼개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죠. 소니는 어트랙으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일본 시장에선 소니 제품의 점유율이 나름 좋았지만 해외 시장에선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점유율이 좋은 일본에선 어트랙을 계속 팔고 해외 시장에선 드래그 앤 드롭 제품을 판다는 당시 IT 트렌드에 역행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MP3도 어트랙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일본 사양의 NW 드래그 앤 드롭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해외 사양의 NWZ 모델, 일본을 갈라파고스 국가라고 합니다. 세계 표준하고 맞지 않는 독자 규격을 쓰는 바람에 우수한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 표준에서 밀려나는 것을 빗대는 것이죠. 소니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파고스 시장에 스스로 뛰어든 겁니다. 게다가 아이러니는 NWZ는 음악을 넣는 게 편했을 뿐 NW, 즉 내수용이 기능이 더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부러 일본판인 NW 구매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게 소비자만 불편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2007년 NWA900 같은 제품도 나오게 되는데요. 음질, 조작감,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상당히 훌륭한 기기였지만 정작 내부에 일본판 DMB인 원색을 탑재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엔 발매할 수 없었죠. 소니의 또 하나의 가능성, 어쩌면 제2의 향수병이 될 모델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이후 1년 뒤인 2008년 원색을 뺀 A800를 뒤늦게 발매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소니는 라인업을 늘려가면서 자신의 제품을 어필합니다. 기존 모델을 유지하면서 최상의 기능을 가진 X 모델, 스포츠 모델이었다가 고급품으로 옮겨간 S를 대신하여 W 모델을 출시하지요. 그 열정에 감복한 것일까요? 시장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2010년까지 아이팟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던 소니. 하지만 2011년 들어 신제품들이 아이팟의 판매량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언론은 소니가 애플을 따라잡고 있다. 부활의 신호탄이라면서 열심히 추격해왔지요.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플은 그 순간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니가 고음질 DAP에 집중한 것과는 달리 애플은 슬슬 아이팟을 정리하고 있었죠. 아이팟 셔플, 아이팟 나노는 2017년, 신개념 아이팟인 아이팟 터치조차 2022년에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전용 뮤직 플레이어를 찾는 수요는 아직 존재합니다. 고음질을 추구하는 DAP가 꾸준히 나온 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업체와는 달리 애플은 아이팟을 단종시켰을까요? 이는 세계 음악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아이팟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이후 이 제품은 전 세계를 휩쓸게 되지요. MP3를 만든 것은 한국이 먼저였으며 디지털 음원을 활용한 플레이어는 애플보다 소니가 먼저 냈지요. 하지만 정작 음악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가장 먼저 낸 것은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아이튠즈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라이브러리에 수집하고 플레이어에 라이브러리에 음악을 넣는 일종의 혁명이었죠. 대부분의 뮤직 플레이어 개념은 소니가 먼저 냈지만 음악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재미를 제공한 것은 애플이 먼저였으며 이후 소니의 소닉 스테이지에 이 개념이 도입됩니다. 애플이 사운드잼 MP를 90년대에 인수, 2001년 1월에 아이튠즈로 만들었으며 소니는 동해 10월에 소니 스테이지를 냈죠. 단 이것은 워크맨을 위한 것이 아니라 PC 사업부가 만든 PC를 위한 것으로 당연히 오디오 사업부가 아니라 PC 사업부의 제품이었지요. 전 당시 애플이 아이튠즈를 만든 이유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음원 판매 수익을 얻기가 힘드니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애플은 더욱 먼 미래를 본 듯합니다. 소니가 기술의 확장을 생각했다면 애플은 음악 데이터의 미래를 본 듯해요. 그리고 어느 것이 옳은지는 소비자의 편의성이 결정할 겁니다. 아이팟은 엄청났습니다. 소니가 1979년 워크맨을 낸 이후 1억 대를 팔기까지 약 13년이 걸렸는데 아이팟은 이를 5년 반 만에 해결해버리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제품의 방향성, 어떤 미를 받느냐에 달려있었다고 생각해요. 소니가 여러 가지 파생 제품을 만들었던 이유는 어떻게든 어트랙이란 독자 규격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자신의 기술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였지만 애플은 기술을 파는 데는 관심이 없었죠. 기계 성능이 내려가도 배터리 시간과 용량이 줄더라도 소비자의 편의성을 더 우선시했죠. 소니가 휴대를 위해서 넥스트랩을 제공했다면 애플은 아예 청바지 동전 지갑에 넣는 기계를 내거나 아예 클립으로 달아서 옷에 붙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죠. 기술적인 면에선 확실히 소니 MP3보다 부족했지만 편의성만은 월등히 앞섰기에 사람들은 아이팟을 선택했습니다. 애플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항상 편의성에 손을 들어줍니다. 한때 사람들이 아이리버에 열광했던 이유는 용량, 배터리, 음질을 다잡은 MP3 CDP 덕분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대중은 기술보다는 편의성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아이팟은 1위를 했으며 심지어 그나마 남은 본진인 일본 시장에서도 2010년까지 7년 연속 판매대수 1위는 항상 아이팟이었죠. 그리고 이 소비자 경험은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심지어 소니의 본진인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후 통신시장을 잡기 위해 아이폰을 사실상 공짜에 가깝게 풀었는데 덕분에 일본산 스마트폰의 가격이 부담되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아이폰으로 몰려갔으며 아이팟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아이폰에서 음악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후 애플의 또 한 수가 펼쳐집니다. 아이팟을 슬슬 단종시킨 겁니다. 왜 애플은 아이팟을 단종시켰을까요? 단편적으로 볼 때는 부품 문제겠죠. 아이팟 클래식은 1.8인치 하드를 사용했는데 이 제품의 생산이 줄면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SD 메모리가 256기가를 넘어가는 세상에 굳이 1.8인치 하드를 계속 쓸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는 팀 쿡 CEO가 직접 언급했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였어요. 나노와 미니의 경우에는 아이팟 터치와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의 애플이라면 터치의 가격을 올렸겠지만 이러면 아이폰 때문에 카니발라이제이션, 동사의 제품이 다른 제품의 시장을 잡아먹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지요. 게다가 경쟁사들의 제품과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플은 아이팟 터치를 $199로 가격 인하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 나머지 제품을 단종시킨 것이죠. 실제로 2017년 아이팟 터치를 발매하면서 아이팟 터치로 라인업을 단순하게 한다고 발표했죠. 반면 소니는 라인업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는 소니가 앞으로의 음악 시장에 맞는 제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능 따라 재배치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하지만 애플은 미래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었죠. 미래 시대의 흐름, 세계 음악 환경의 변화를 읽어내고 있던 겁니다. 2007년 아이폰이 발매된 이후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2009년에 한국, 2010년에 일본이 아이폰을 보급하면서 사람들은 뮤직 플레이어를 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게 되지요. 음질이 좋아서는 아닐 겁니다. DAP는 고사하고 일반 플레이어도 스마트폰보다는 음질이 좋아요. 그럼에도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편해서겠죠. 애플은 이 흐름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음악 환경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CD의 음원을 변환해서 기기에 넣어들었다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거나 데이터 요금제를 바탕으로 스트리밍으로 듣기 시작하지요. 기기의 발전은 음악을 듣는 방법도 바꿔버린 겁니다. 잡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CD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죠.
이런 흐름은 세계 시장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시장을 휘어잡던 음악 CD 대여 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이런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15년 애플 뮤직이란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이는 앱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로 아이팟 나노, 셔플은 이 서비스를 쓸 수 없지요. 그래서 애플은 iOS를 쓰는 아이폰 터치만 남기고 다 정리합니다. 당장 기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음악 시장을 위해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단종시킨 겁니다. 전 애플은 아이폰을 낸 순간 아이팟은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에서 그는 아이폰을 발표할 때 아이폰에는 아이팟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 더 이상 이것저것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아이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열심히 강조했지요. 이는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만 있으면 아이팟을 살 필요가 없던 말과도 같지요. 적어도 잡스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아이팟이 아이폰을 잡아먹히는 걸 개의치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기술을 계속 팔기 원하는 소니가 워크맨을 계속 성장시키려 했다면 자사제품의 생태계를 팔고 싶었던 애플은 아이팟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아이폰이라는 생태계에 소비자를 편입시키고 싶어 했죠. 아이팟이 징검다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런 애플의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그 전까지 휴대폰, 뮤직 플레이어, 계산기, 녹음기는 각각 따로 팔렸지만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아이폰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즉, 이 순간 애플은 아이팟의 종말을 본 겁니다. 반면 소니는 결이 다르죠. 기술의 소니답게 계속 음원 기술을 투자했으며 나중엔 DAP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아이폰이 나온 이후 아이팟의 구매가 줄면서 순수한 뮤직 플레이어 원하는 사람들이 워크맨을 고르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일본 시장에서 소니 워크맨이 아이팟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하는 일도 벌어지기 시작했죠. 사실 음악을 듣는데 큰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적당한 플레이어, 적당한 이어폰만 있으면 되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최고의 음원을 최고의 기기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기에 소니는 계속해서 워크맨을 내는 겁니다. 즉 고급화 전략으로 살아남은 것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니는 음원 기술을 계속 팔고 싶기에 계속해서 음원을 누릴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것이며 애플은 사용자 생태계를 만들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기에 생태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팟을 단종시킨 것이라고. 애플은 아이튠즈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하면서 언젠가 이 데이터의 형태가 바뀔 걸 일궈냈습니다. 당시야 물리매체인 CD의 데이터를 옮기는 것뿐이었겠지만 나중엔 이것이 클라우드 등 무형의 데이터로 관리될 것을 일궈냈지요. 언젠가 사람들은 물리매체가 아니라 데이터로 음악을 들을 것이며 그런 세상에 오기 전에 자신들이 그 데이터 환경을 장악해야 한다. 이것을 위한 토대가 아이튠즈, 사람들이 이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한 애플의 제품들, 그리고 제품들에 익숙해지자 애플은 애플 뮤직이라는 음악 데이터 환경을 제공한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편리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를 자연스레 받아들인 겁니다. 소니는 오랜 세월 동안 기술을 갈고 닦아 다른 회사는 따라잡지도 못하는 고음질 제품을 냈습니다. 반면 애플은 오랜 세월 동안 디지털 관리 환경을 제공하여 애플 생태계라는 경험을 팔았지요. 두 회사의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의 차이뿐이죠. 누가 옳았는지는 시간이 결정하겠지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